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면서 경제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받고 우리 시장 역시도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는 지금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217선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는 3,2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약 한 달 만에 나타났다는 점이 지금 약간은 우려스러운 점으로 짚어지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0.58%가 빠지고 있습니다. 1,028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림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도 8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79,6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1.65%의 내림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힘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26%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만 강보 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력이 오늘도 좋습니다. 5% 가까이 올라주면서 시총 2위 자리 굳히기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펄어비스도 좋습니다. 1.77%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5.16%의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힘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CJ ENM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52%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부진을 선반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주가는 보통 6개월 이후의 시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깜짝 실적보다는 내년 1분기 업황이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세 종목을 함께 볼 텐데요. 정부가 2차 전지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갈등을 하던 사이에 배터리 시장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준 상황인데요. 거기에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서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사였던 세 회사가 함께 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해서 모두 800억 원을 배터리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또 세 기업은 2030년까지 연구 개발에 모두 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인 20조 원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쓰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 SDI는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진행된 EV데이 2021에서 2050년까지 전기차 개발과 양산에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파트너사로는 삼성 SDI가 유력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미국 대형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캐나다 넥스트 하이드로젠과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시스템 공동 개발과 사업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인데요. 다른 수소들과는 다르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회사는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줄이고요. 보급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아산 공장은 한 달간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철강의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온 상태인데요. 철강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강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정 집계된 매출을 살펴보시면 18조 2,289억 원, 또 영업이익은 2조 2,0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와 같은 해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의 오름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12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언택트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할 이후에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겠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 오볼틴 바랄라 라이징의 흥행에 더해서 인수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겹호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세나테크놀로지의 지분 54.53%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의 게임하라는 모토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요. 카카오 VX의 스포츠 헬스케어 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또 고객사들의 증설 계획에 발맞춰서요. 해외 주요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이 공시를 해석을 했습니다. 양극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보다 더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키트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 키트가 독일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 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5,4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지만 호재성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리보세라닉과 제피티닙을 병용으로 경구 투여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흉부 종양학 저널에 이 소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잘 가지 못했지만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급등 양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BTS가 컴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4.7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한번 이슈를 짚어보니까요. 방탄소년단의 컴백에 이어서 위버스 플랫폼 지분 가치가 상향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는 20만 원대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BTS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후 1시에 컴백을 하면서 신곡인 퍼미션 투 댄스를 발표한 뒤에 30만 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도 30만 원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하이브는 꾸준한 신규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위버스 플랫폼의 지분 가치가 4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악재를 받고 계속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폭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도 종가를 앞두고는 살짝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에는 1%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오늘 하루 답답하게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1%가 넘게 빠졌습니다. 1.07%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3,200선은 지켜냈습니다. 3,217.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짚어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3,245선까지 찍어내다가 이내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도 8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0.63%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7만 9,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1.65%가 빠지면서 12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언택트 관련주인 두 종목은 오늘은 빠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1%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삼성 SDI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5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3% 넘는 급락세를 연출해주면서 83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상승한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한 만큼 하락한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는데요. 통실업은 그래도 0.64%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섬유의복 업종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2.56%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금융업, 보험, 운수창고 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1조 3,424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5,077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1조 원이 넘게 담아냈지만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우리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54%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28.9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의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이 좋았고 그래도 장 초반의 흐름까지 더 올라서려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어떻게 맞췄는지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23% 강세를 보여줬고요. 84,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주면서 시총 2위 자리 굳히기에 역시나 나서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 관련주인 펄어비스도 좋았습니다. 1.6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빨간불을 켜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잘 갔습니다. 5%대 오름세 나타나주면서 22만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주류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어떤 불이 켜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알테오젠은 잘 갔습니다. 2.53%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시젠이 많이 빠졌습니다. 2.76%의 내림세 나타나면서 8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좋았습니다. 2.52%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고요. 일반 전기전자는 1.75%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섬유 의류와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SBC 역시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65%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운송장비, 부품, 건설업종에서도 1%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만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1억 원, 개인 투자자는 459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72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새 수급 주체들이 어떤 수급 동향을 보였는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반대되는 양상을 펼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했다면 오늘은 매수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그와 반대 양상을 펼쳤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